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주장과 증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체성, 명확성이 확인되죠. 이게 바로 형법상 내란죄입니다. 내란숙의 확정이에요. 국수본은 윤석열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뭘 더 기다립니까? 여론조사 꽃은 누가 갔습니까? 몇 명 갔습니까? 약 5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55명 많이 더 왔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매우 중요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던 가장 중요한 증언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계엄 당시에 국회에서 현장 지휘관이었거든요. 국회를 확보하라. 150명이 넘지 않도록. 그 현장의 지휘관이었는데 처음 김병주 의원을 만났을 때는 윤석열로부터 전화가 한 번 왔다 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던가 전화를 받았던가 한 적은 없습니까?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저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국회 국방위 오전에는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는데 네. 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까 말이에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부터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처음엔 말을 못해요. 전화를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더 받으셨죠?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지금 한 10초간 말씀이 없다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 받으셨죠?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고함 치기 전에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박국원 사령관 받으셨죠? 예. 자, 이 국회에서 군인들이 증언할 때 제한된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하는데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은 기밀이라 그런 의미인데 박범계 의원과 만나서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는데 양심선언을 결심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국회 국방위 오후에 직접 본인이 두 번째 전화를 받았고 그 내용을 말을 합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두 번째 통화 때 뭐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주장과 증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서 현장 지휘관이었던 특전사령관이 윤석열부터 두 번의 전화를 받았는데 두 번째 전화는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국회 의사결정을 방해하려 한 구체성, 명확성이 확인되죠. 이게 바로 형법상 내란죄입니다. 내란숙의 확정이에요. 12.12 군사 쿠데타 수교 전두환에게 법원이 내린 결정이 국회를 네. 봉쇄하고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내란 수괴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치 받지 않지만 내란은 예외입니다. 네. 나라를 뒤집으러 한 거니까요. 현직 대통령도 처벌돼요. 국수본은 윤석열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뭘 더 기다립니까? 국회에 출동했던 현장 지휘관이 특전사령관이 직접 증언했잖아요. 윤석열이 1개월 정족수 안 되게 빨리 끌어내라고 했다. 부수고 들어가라. 끌어내라. 내란죄 확정입니다. 이 증언이 국면의 분수령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이때까지는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 증언이 없었거든요. 언제 알았냐 이걸 도대체 군이. 다들 모든 사령관이 TV 보고 알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처음으로 이분이
미리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분도 처음에는 김병주 의원 만났을 때는 TV 보고 알았다고 네. 합니다. 비상계엄은 문자를 보고 알았나요? TV를 보고 알았나요? 어떻게? 제가 TV를 그때 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그 자막으로 떠서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당일 TV를 보고 알았다도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다들 그때 우연찮게도 사령관들이 TV를 틀고 있었다고 말을 하죠. 어제 오전 국방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령관께서 계엄이 선포될 것을 정확히 아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TV를 보고 거기에 비상계엄령 말씀하시고 문구가 떠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게 비상계엄령이 발령한 거구나라고 딱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박범계 의원 만나고 나서 양심선언 결심하고 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곽종원 사령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인 12월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을 언제 인지를 했습니까? 아까 12월 1일쯤 알았다고 하셨죠? 예, 12월 1일 날 안 사실은 뭡니까? 제가 오전까지는 12월 3일 TV를 보고 비상계엄령을 상황을 인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그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등장했어요. 민주당사. 네. 예, 민주당사도 있었어요. 근데 왜 6개냐? 선관위가 3곳이거든요. 우리 사무실에 몇 명이 왔느냐? 여론조사 꽃은 누가 갔습니까? 예, 구공수 특전여단장입니다. 몇 명 갔습니까? 일개 지역대 규모 몇 명입니까? 50에서 60여 명 수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4명인데 거기에 대대장이 일부 추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약 5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65명 많이 더 왔다. 조국 대표가 2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검찰 특수본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중심으로 이 사안을 몰아가고 있다. 검찰 특수본 그 수사 담당 검사가 곽 사령관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 내용에서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죠.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죠. 곽 사령관님의 답을 묻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그렇게 질문했죠. 그렇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국 대표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검찰 특수본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네. 검찰 특수본에. 저 내용을 아마도 검찰 내부로부터 제보받은 것 같은데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